내일이 없게 거침없고 잃을 것이 없기에 솔직한 이야기. 우리에게 우리에게 내일은 내일은 없다. 없다.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드입니다. 일단 너무 처음 녹음이어가지고 살짝 어색하고 너무 어색하다. 너무 좀 약간 멋쩍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뭐 혹시나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뭔가 피드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이제 또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메일로 이제 사연 받아서 뭔가 진행하고 이런 것들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일단 우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뭔가 계기랄까요? 네네네. 이런 걸 좀 얘기를, 첫 화이니까 네, 그쵸.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왜 이게 시작됐죠, 우리가? 그러게요. 왜 시작이 되었을까? 아니, 근데 또 약간 지금 살짝 어색하긴 한데 약간 이게 사실 뉴비의 맛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뭔가 요런 처음 맛이 있어. 시작하는 느낌 되게 낯설지만 또 근데 귀엽잖아. 반갑다. 그러니까 여기 듣고 있는 이런 고인물들한테는 우리 같은 이런 뉴비들이 되게 귀엽다고. 그치? 그치, 그치. 일단은 뭐 소개를 해봅시다. 그 팟캐스트 시작하게 된 이유. 이게 어쨌든 이거를 얘기하려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 그죠?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네. 해야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할 얘기가 사실은 많잖아요. 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부터 이름부터 음, 시작해서 뭐 우리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이제 또 이게 간략하게 소개가 안 되겠죠? 뭐 그냥 구구절절 얘기를 해보자면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목인 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가 동명의 이제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쵸? 영화가 있는데 영화도 있고 그 흔히 막 보니 앤 클라이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음, 네, 그죠? 그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그죠? 만들어진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좀 거기서 따오긴 했고 일단은 실제로도 그리고 내일이 없기도 내일이 하죠. 없다 우리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죠. 네, 또 저야 또 그리고 서울 그래서 우리가 왜 내일이 근교 없느냐 우리가 왜 내일이 없느냐를 얘기하면은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모 대학교에서 그 영화 연출을 전공을 하고 졸업을 네, 어렵게 졸업을 했어요. 정말 어렵게 그러고 이제 사회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내던져졌는데 뭐 이제 먹고 사는 게 사실 힘들고 그죠? 말 그대로 정말 내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면 이제 뭐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미래가 잘 안 보인다. 네, 네. 까마득하죠, 사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내일이 없다. 우리 내일이 없다. 조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희망적이지 않게 들릴 수도 네. 있겠지만 또 그쵸, 우리가 네. 뭐라도 해보려고 사실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에 팟캐스트를.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내일은 없지만 우리에게 현재는 있다. 현재를 어, 충실히 살자. 그쵸. 프레젠트. 선물이니까. 현재 is present. 선물이니까, 현재는 현재는 선물이니까.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쵸, 그쵸. 우리에게 내일은 없지만 그래서 현재에 더 몰입하면 살자. 지금 이 순간. 어, 이제 청취자분과 어, 우리가 어, 함께하는 지금 이 어, 순간에 살자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깨달으신 건 아니죠? 그치. 새삼 이제, 새삼 네. 느껴지는 그러니까 것 다시 같아요. 한번 이제 네, 우리끼리 이렇게 그쵸. 리마인드를 그러니까 하고 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네. 이 현재를 더욱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음, 결국에 내일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충실하자 뭐 이런 그죠, 그죠. 의미겠죠? 그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네, 맞습니다. 하는 거다.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네네. 사실 우리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 나는. 해요, 나는. 그쵸. 해요, 만약에 저는. 이제 네. 특히 뭐 이런 비슷한 전공을 하신 분이라면
그쵸. 그리고 뭐, 아니, 뭐, 뭐, 취준생분들도 많고, 그치, 그치. 아니면 또 뭐, 영화과에 가고 싶어 하는 뭐, 사실 삶이라는 게 친구, 그렇잖아요. 불확실성 속에서 그치. 살아가는 것이 또 인생이니까. 네, 또 그런 그 인생의 파도를 한번 즐겁게 우리 함께 타보자. 라는 네네.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예. 네, 좀 약간 이렇게 네. 장황했지만, 네. 저희가 팟캐스트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절절 말씀을 보고, 좀 네. 드려봤고, 그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나눌 것이냐. 네, 중요하죠. 뭐, 이 컨텐츠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또 전공이 전공이니만큼, 전공도 좀 살리면서, 또 우리가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죠? 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음,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시리즈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이랄지, 연극이랄지, 아니면 책이랄지, 그런 다양한 어떤 문화 예술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뭐, 그리고 뭐 조금 더 얘기하다가 확장성 있게, 어쨌든 네네. 저희는 갈 이거 막 그렇게 생각이라, 규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어떤 카테고리화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팟캐스트를 이제 맞습니다. 만드는 맞습니다. 과정에서 네. 어쨌든 우리가 결국에 음, 타겟으로 잡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계속 아, 질문을 하더라고, 팟캐스트에서. 그쵸, 그쵸. 그런 걸 그쵸, 생각해 그쵸. 봤을 때 네. 우리의 어떤 색깔이라고 하면 결국에 뭐 어떤 문화예술. 문화예술 음. 혹은 삶 전반에 대해서 아, 그쵸. 얘기를 나눌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는 또 삶이잖아요. 인간의 그쵸. 삶이 영화고 삶이잖아요. 영화가 삶이다. 네. 또 저희의 그 영화 같은 삶의 일부분도 예, 같이 예.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장이 음, 음, 되었으면 음. 좋겠다. 네, 그런 네.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제 저희끼리만 또 얘기하기보다는 팟캐스트라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서로 이제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분들과도 소통. 소통하고 어떤 뭐 중요하죠. 그래서 뭐 사연을 받는다거나 음. 뭐 네, 그런 이야기. 그런 식으로 또 우리도 이렇게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주제 안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음. 이제 만들면 좋을 것 그러니까 뭐 같아요. 소위 저, 말해 노가리를 까고 싶다. 그쵸, 뭐 그쵸. 이런 뭐 저희 막 솔직히 막 그게 막 장대한 꿈을 가지고 막 거죠. 만든 건 저희가 아니에요. 뭐 또 뭐 대중문화 뭐 문화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비평가는 한다고 아니잖아요, 또 해도 우리가. 저희 사실 그렇게 전문성이 있진 않아요. 좀, 그래서 더 네, 친숙하게 다가올 수 예, 있을 것 예. 같다, 그게 우리의 여러분한테. 색깔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굳이 규정하지 않고 음, 그냥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맞아, 전공을 맞아. 하긴 했지만, 그쵸.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 모르면 또 가르쳐 주세요, 네, 여러분들. 가르쳐 주세요. 못 배웠어요, 저희. 못 배웠어요, 진짜. 가르쳐 주세요. 네, 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조금 넘어가서, 음, 어, 각자를 좀 네.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네. 아무래도 그쵸.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그러니까, 근데 저희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그런 방식에도 되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나왔던 말이 아무래도 저희가 좋아하고 공통된 관심사가 영화이다 보니까, 음, 각자 좋아하는 영화를 얘기하면서 뭔가 나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맞아. 이게 약간 그리고, 예. 면접 느낌이긴 한데요.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영화과에 그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그 좋아하는 영화로 그 사람을 좀 약간 판단하잖아요. 뭔지 그쵸, 아시죠? 그쵸. 얘가 약간, 나랑 친한 어, 친구가 어, 될 수 있을까 그쵸, 없을까를 그 그쵸.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로 막 음, 이제 약간 MBTI 판단하는. 그쵸, 물어보듯이, 그쵸. 저는 좀 그랬거든요. 네. 네. MBTI가 뭔가 이렇게 성행하기 이전에 음. 이렇게 좀 서로를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부로. 그리고 그
클라이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어떤 영화 좋아하면 남자친구로는 별로다. 막 이런 약간 영화 리스트도 있었거든요. 믿고 거른다 이런 믿고 거른다. 영화들이 네, 몇 개 또 그쵸. 있죠. 소위 말해서 믿고 거르는 그 영화 리스트들도 있었던 음, 만큼 음. 또 이제 좋아하는 영화가 그 사람한테 되게 긴밀하게 닿아 있잖아요, 사실. 네. 네. 그래서 클라이드가 어떤 영화를 좋아할지도 궁금하고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저부터 자연스럽게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사실 좀 들고 온 영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최근에 가장 최근에 저의 어떤 인생 영화가 된 음. 가장 최근에 저의 어떤 시선과 가치가 좀 맞닿아 있는 영화를 좀 골라왔어요, 저는. 제목을 이제 말씀드리면 더폴이라는 영화이거든요. 진짜 좋은 영화죠. 네, 이거가 최근에 이제 재개봉을 사실 했고, 그래서 더 화제가 지금 자간의 화제? 저 그리고 막 N자 관람객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 뭔가 개인적인 좀 사연을 덧붙이자면, 이게 이제 지금 2025년인데, 작년이죠. 2024년 크리스마스쯤에 개봉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이 영화가 재개봉을.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맞춰서 보러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 때 이 영화를 봤다는 사람 되게 네네. 많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왜일까? 가서 이제 아트하우스 모모라는 독립예술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원래 보고 싶은 영화 목록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쵸. 못 근데 보고 있다가. 혼자 가셨어요? 모모는? 네, 혼자 크리스마스에? 갔어요. 그렇죠. 늘 혼자여서 저는. 그렇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고독을 저는 즐기는 편이랍니다. 말씀 끊어 죄송해요. 예. 혼자 가서 혼자 보고 혼자 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포를 그 크리스마스에 그 크리스마스 혼자 감상한 그 소감.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알고 가진 않았거든요. 제가 원래 영화를 볼 때, 그래도 좀 뭐 로그라인이라도 좀 읽고 보려고 하는 편인데, 이 영화는 막 그렇게 막 알고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그 스턴트맨에 관한 내용이죠? 영화 네. 액션 이게 스턴트맨. 이 배경이 그 영화 안에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1920년대 로스앤젤레스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로이라는 스턴트맨이 나오고, 그 사람이 이제 영화 촬영을 하는 도중에 큰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된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오렌지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어린 소녀를 만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로이가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되게 호기심 많은 어린 소녀에게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게 메인 플롯이고, 뭐 그러면서 이 로이라는 주인공이 뭔가 스스로 어떤 위안을 받고 스스로 뭔가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그 클라이드가 좋아하는 류의 영화이긴 하네요. 그 희망을 말하는. 그쵸. 네. 희망을 말하는 영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이 영화를 얘기할 때는 뭔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외부적인 되게 배경들? 이야기들이 또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샘싱이라는 감독님이 이제 연출을 하신 건데, 이거를 하고 이게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거의 28년이 소요가 됐다. 그러니까 뭔가 거의 이제 삶을 바친 영화죠, 사실. 삶을 바친 영화라는 측면에서도 되게 좀 많은 주목을 받은 영화인데, 뭐 제가 또 그 정보를 찾아봤을 때 구상을 하고 완성되기까지 28년이 걸렸고,
로케이션이 되게 24개국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로케이션 알아보는 데만 17년이 걸렸고 그 주인공 17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아역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도 거의 9년의 시간이 걸렸대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느냐가 이 영화가 얼마나 좋냐를 판단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 영화에 되게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셨다. 음. 그만한 어떤 지난한 과정이 소요가 됐었다. 음.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좀 화제인 영화였고 저도 그런 게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어. 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었는지 진짜 몰랐네. 근데 저 항상 그 더폴 그 부제에 대해서 음, 궁금한데, 왜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일까요, 부제가? 이게 아무래도 그 로이가 알렉산드리아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의 음. 제목처럼 보여지거든요, 저는. 아. 그 제목을 만약 거기 아. 직접적으로 제목이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음. 뭔가 그러니까 로이가 들려준 이야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모험을 떠난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거기 되게 어떤 강력한 적대자가 있거든요. 음.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던가 음. 되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모여서 음.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여정을 음. 그리는 이 내용을 막 얘기를 해준 알렉산드는. 음. 아, 그래서였구나. 네. 저는 이걸 사실 진짜 어렸을 때 봤거든요. 음, 고3 때였는데, 고등학생 때 봤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잘 이렇게 가물가물했는데, 항상 그 볼 때마다 왜 부제가 오디오스와 환상의 문일까라는 그 음, 의문을 항상 가지고 음,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 봐서 막 이렇게 진지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페이스리 맞나? 무슨 리였는데? 몰라요. 그 주인공 있잖아, 로이 역할. 아, 그 되게 잘생긴 사람 나오잖아요. 페이스리였나? 무슨 리였는데? 어, 성함이 뭐였죠? 리 페이스. 아, 리페이스. 네. 제가 한국식으로 했네요. 아니, 저는 페이스. 이름을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음, 잘생기기도 어, 잘생기셨는데, 이름이 어떻게 페이스야? 그러니까 잘생긴 얼굴이니까 이름이 페이스다. 페이스리다. 그만큼 이제 외모에 자신이 아니, 진짜, 그래서 아, 그게 되게 아직도 생각이 잘생기셨어. 나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재개봉을 하면서 인터뷰를 또 하신 게 있거든요. 페이스리가요? 근데 여전히 잘생기셨더라고요. 아, 그 역시 여전히 미남은. 어, 거의 막 어떤 중년미가 더해져서 되게 중후해지셨구나, 또. 중후한 미가 또 생기셨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 아름다우시더라고. 음, 음, 아무튼, 저는, 어쨌든 이거, 근데,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일단 배우가 잘생겼다. 그리고, 음, 부제가 왜 이럴까? 음, 그리고, 아, 이건 영화에 대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음, 아무래도, 조금,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영화 공부를 막 본격적으로 했던 게 아니니까, 네네. 막, 막 많이 보진 못했는데 되짚어 보니까 영화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요. 그치, 이게 영화에 대한 영화, 혹은 이야기에 대한 영화라는 맞아요. 말씀 평가가 참 이제 잘하신다. 네. 많은 영화인데, 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로이라는 인물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소녀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음. 이게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영상화돼서 영화에 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그게 교차돼요, 계속. 음. 그러니까 현실에서 로이와 알렉산드리아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과 음. 이제 그 극중극이라고 하죠. 음. 그 이야기 안에서 로이가 얘기를 해주는 이야기가 이 두 가지의 플롯이 같이 교차되면서 음. 진행이 되는 음. 영화인데 음. 네, 그런 플롯도 되게 좀 재미가 있었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이게 왜 근데 영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양화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처음 저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삶이 영화고 영화가 그 삶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음,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영화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감상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결국에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삶의 어떻게 하면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음,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뭔가 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게 결말에서 로이가 결국에 자기가 만든 이야기, 자기가 들려주던 이야기로 결국에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자기가 삶을 또 긍정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음, 로이라는 인물이 아까 설정을 말씀드렸는 게 스턴트맨인데 이제 잘 나가는 뭐 스턴트맨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촬영 중에 사고를 당해서 다쳐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해서 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음. 그러니까 그런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로이의 삶은 되게 절망적이고 되게 희망을 잃은 어떤 삶의 의지를 잃은 상태인데 그 뭔가 어떤 거대 악에 맞서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결국에 삶의 어떤 의지, 희망을 회복하는 음. 이야기거든요. 참 이런 얘기가 진짜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살면 너무 살수록 어려운 뭔가 이야기죠. 사실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한참 그러니까 고3 때 막 우리 영화과 입시할 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좀 치명적이고 막 암울하고 뭔가 진지하고 뭔지 알죠? 약간 이게 슬픈 사람이 보여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뭔가 슬프고 충격적이게 끝낸 그런 결말을 어, 어. 가진 이야기들이 뭔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음, 뭔가 더 예술성 있다라고 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 덧볼 같은 이런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은 더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연한 얘기를 누군가의 가슴을 울리게끔 음, 희망을 주게끔 만들어주는 것 진짜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참, 전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구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음, 진짜 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어쨌든 로이? 극 중에 이제 음, 주인공 음. 로이는 어쨌든 자기의 이야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셈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게 참 재밌고 아이러니하네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이 영화를 얘기할 때 뭔가 음, 아까 뭐 로케이션이나 음, 뭐 그런 방대한 서사? 그런 그 비주얼적인 요소들이 되게 각광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음, 제가 더 좋았던 건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삶을 희망하는, 긍정하는 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다는 점이 너무 좋고 그 방식도 너무 좋았고 그치. 맞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뭔가 되게 어찌 보면 우울충이긴 했어요, 제가. 옛날에 저는. 아, 저도 되게 우울충이었어요. 우울하고 뭔가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 어. 그러니까 이 진지하다는 게 아, 되게, 그러니까 진짜다는 게 약간 뭔가 약간 어, 삶을 어, 어. 약간 그러니까 비관하는 듯한 약간 그런, 그런 어, 되게 어,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냉소적이고 이 말이 회의적인 조금, 그런 회의적인. 시선을 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내 스스로도 그랬고, 그런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음, 이게 뭐, 제가 뭐,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옛날엔 되게 뻔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삶을 잘 살아가자. 삶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자. 뭐 이런 메시지가 사실 좀 지루하다고 느꼈던 거야, 나는. 되게 재미가 음, 없다. 뭐 음. 하나마나 한 얘기를 하지? 뭐 이런 맞아, 맞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다 보니까 그치. 그런 게 되게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가짜처럼 내가 느꼈던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결코 뭔가 불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너무 필요한 이야기다. 진짜 필요한 이야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잊고 살아간다. 너무 각박하고 읽기가 어. 쉬운 사회여서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뭔가 제가 어떤 삶의 태도가 좀 바뀌었듯이 이런 영화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덕포를 만약에 내가 훨씬 과거에 봤었더라면 이만큼의 어떤 인상이나 감상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 다시 봐야 되겠다. 뭔가 지금 다시 이게 재개봉을 했다는 것도 되게 뭔가 의미가 좀 있거든요. 되게 그리고 지금 예술 영화로서는 굉장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을 좀 피로감을 느끼는 추세인 것 같고 훨씬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 이거랑 사실 조금 얹어서 에에올도 네. 사실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 사실 그런 희망 그리고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거든요. 에에올은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 에에올? 에에올? 네. 근데 그 영화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얘기하기 껄끄러운 소재도 엄청 많잖아요. 뭐 이민자라든지 동성애 그리고 막 어떤 성인용품도 막 중간에 막 나오고 되게 좀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너무 좋아서 엄마랑 같이 봤었는데 엄마도 같이 울었었거든요. 진짜. 네.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그런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요새 많이 없고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필요로 한다라고 좀 에에오를 엄마랑 함께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되게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에 이제 그녀를 울렸다. 원래 잘 안 우시는데. 잘 우시긴 하는데. 근데 막 저런 거 왜 나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결국 그녀를 울렸다. 그쵸, 그게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셨다는 것 자체가. 그쵸. 이런 이야기들 너무 좋고, 앞으로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저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클라이드에게 추천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네, 너무 추천받습니다. 네, 추천받습니다. 네. 저한테도 추천해주세요. 저도 희망적인 이야기 좋아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니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데? 그래요?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난 사실 진짜 완전 그냥 가볍게 준비해요. 저도 그냥 준비한 거 없어요. 그래요? 네, 그냥 하는 거죠. 제 얘기를 할까요, 이제? 네, 그럼 이제 보니의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어떤 영화를? 잠시만요. 제가 좀 충전기 좀. 충전을 딱딱 하세요. 네. 얘도 뭐 충전을 편집하면 해줬으면 되니까 좋겠어요. 네.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아니 뭐지? 여기 있어 앞에. 물도 좀 따를까요? 네, 따라드릴게요. 자. 네, 그러면 편집점을 잡아주시는 건가요? 그럼 이제 보니의 네. 좋아하는 영화, 보니가 좋아하는 영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약간 저에 대한 조금 어떤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사실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할 때 초반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막 이상한 여러 가지 컨셉들을 좀 잡았어요.
어떤 게 있었죠? 왜 모르시는 기억이 거죠? 잘 안 나서 진짜. 막 약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다른 친구도 이제 같이 해보자 해서 3명이서 준비를 하셨는데 기억났어요. 그 컨셉이 맵단짠 막 이런 거였어요. 네. 맛으로 우리를 네, 그러니까 맛으로 닉네임을 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쵸. 원래. 이제 마시가 나는 우리 팟캐스트를 맛있게 만들자. 가자. 맛있게 만들자. 맛있게 그래서 가자. 약간 MSG 같은 그런 팟캐스트가 되자. 감칠맛이 좀 되자. 나는. 예. 그런 게 되자. 그래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클라이드 같은 경우는 뭐였었죠? 제가 이제 맵을 담당했었던 것 같아요. 맵이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예. 청양고추. 맞아. 청양이 뭐 이런 거 했었고 네. 맵을 담당하는. 저는 이제 저는 약간 짠 이야기. 짠으로 하시려고 짠으로. 했죠. 저는 약간 또 제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서 짜게 드세요. 그래서 저도 좀 짜게 먹는 편이고. 짜게 뭐 안 좋은데. 나트륨 가다예요. 저 네. 아무튼 그래서 막 근데 그 약간 짠 이야기 이런 게 약간 저라고 좀 전 느끼거든요. 약간, 짠 이야기. 네, 엄청 짠 이야기, 약간 바닷물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다고 느끼는데,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좋아요. 뭐 약간 그 소금의 농도가 짙은 물이 그러니까 소금물인데 약간 물은 한 10%고. 근데 소금에 맞아요.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니까. 뭐 맛소금도 있고 뭐 천일염도 있고. 전 천일염 한 90. 거기에 물 조금 들어간 약간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을 참 좋아하는데 서론이 길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이제 오디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오디션? 알고 계시나요? 오디션도 되게 재개봉을 했던 영화이고 그쵸? 아닙니다. 재개봉이 아니라 최초 개봉이었어요. 원래는 최초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23년도에 사실 제가 클라이드랑 이 영화를 같이 봤었는데 맞아요. 그쵸? 근데 그때 그 전에 제가 이 영화를 좀 보게 된 루트는 사실 좀 불법적인 루트로 죄송해요. 미성년자였었어요. 용서해주세요. 네. 지금은 절대로 불법적인 루트로 보지 않고 굿다운로더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이제 오디션을 처음 봤었는데 몇 살 때였을까요?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 그렇게 어리진 않았나요? 네, 고2 때인가 고3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 그걸 이제 토렌트로 다운을 받아봤어요. 네, 막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그리고 어렸을 때 약간 제 이상형이었어요. 근데 그게 궁금한데 여자분이. 이걸 뭔가 다운을 받겠다고 결심하기 이전에 이 영화의 존재를 알게 된 그 배경? 아니 이 영화 포스터를 봤거든요. 근데 그 미이케 다카시의 그 오디션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포스터 보면 이 성함이 시나 에이히 이 아사미 역할의 이 여성분이 주사기를 이렇게 들고 있으세요. 기억난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걸 보고 약간 내려다보는 시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리고 이제 막 그 까만색 그 앞치마를 입고 하얀색 원피스인가 하얀색 옷을 입고 계세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걸 그 포스터 보고 좀 약간 압도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제 첫사랑 같은 느낌? 약간 그 어린 시절 그 첫사랑 한 명씩 품고 살잖아요. 제 책갈피 같은 느낌? 책받침 같은. 나의 책갈피 오디션. 그 언니가 너무 예뻐서 이 영화를 꼭 봐야 되겠다. 되게 매력적인 마스크였던 것 같아. 맞아. 네, 그래서 내 첫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영화를 막 본인의 첫사랑. 네, 막 찾아서 이제 그 토렌트로 막 CD를 모아가가지고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영화를 보고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눈물이 흘렀다. 처음 봤을 때 좀 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잊고 지냈어요.
음. 지금 플라이드가 포스터를 좀 보고 계시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서 잠깐 봤어요. 네. 아 그러고 이제 23년도에 이제 한국에 개봉을 아니, 이게 최초 하면서 네네 개봉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어, 어, 어. 심의에 걸려가지고 뭐 한국에선 개봉을 못했어요 그 당시. 음. 그리고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문화를 좀 어, 검열해서 그쵸, 받는 맞아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 대충 나이가 이제 가늠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문화 그런 세대였었어요 저희가. 음. 그래서 막 이제 그때 당시에 개봉을 못하고 이제 23년도에 이제 저 친구들이랑 극장에서 처음 보게 됐는데 아 확실히 극장에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음. 네, 더 좋았고 더 좋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 아사미의 얼굴을 첫사랑. 첫사랑의 얼굴을 크게 볼 수 그 완전 있었거든요. 되게 첫사랑을 다시 마주한 느낌이겠다. 네, 진짜 공포였죠. 절대 늙지 않는 나의 첫사랑을 어. 마주한. 아니, 근데 이게 또 좋았던 게, 참, 이게 약간 시대를 좀 앞서 나간 영화라고 좀 느껴지기도 음. 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 일본에서 정식으로 개봉한 날짜는 1999년이네요. 제 동생이랑 동갑이네요. 99년생인데 네, 지금 23년에 성인이 돼서 다시 나타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영화예요. 예. 네. 그래서 참, 그, 영화 초반에 보면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오디션을 보잖아요. 음, 근데 음, 이게 그, 명목상 어쨌든 배우를 뽑기 위한 오디션이지, 이게 알고 보면 이제 자기의 어쨌든 아내를 이제 전 국민 오디션으로 그치, 그치. 찾는 거잖아요, 이것이. 되게 근데 기괴한 네, 오디션. 그것 자체가 되게 약간 저는 이 뭔가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어떤 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음, 들었고, 물론 다카시는 그런 걸 의도하여 찍진 않았겠지만, 뭐,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 아사미가 되게 청순하게, 나만 사랑할 거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명대사가 이제 그 대사인가요? 나만 사랑할 거죠? 라고 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 되게 청순하고 되게 여리게 느껴지는데 음, 그 말이 아주 공포스럽게 변주되는 그 순간이 그 음, 말을 지독히도 믿는 한 여자를 보여줄 때, 한 사람을 보여줄 때 되게 공포스러워지면서 그걸 이제 발현하는 방식 있잖아요. 나만 사랑해! 이를 이제 발현하는 그 방식이 너무 음, 매력적이다, 전 개인적으로. 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담아냈을까? 어떻게 담아냈죠?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이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스포가 될까봐 좀 말씀을 잘 못 같아요. 드리겠는데, 그, 저 아까 결말까지 다 얘기를 했던 것 그래요? 같은데. 아닌가요? 죄송해요. 아이고, 마이크 건드렸다. 로이 결국에 산다, 이렇게 아, 스포를 해버렸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근데 약간 이거는,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괜찮나? 그건 좀 순항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 아사미가, 저 좀 약간 추상적으로 말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사미가 이제 실톱의 복수를 실톱. 이게 그 자르는 그, 아주 무서운 복수를 이제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되게 무섭게 보여지면서 키리키리로 이제 실톱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키리키리. 복수를 네네. 하는데 이제 키리키리 하면서 이제 너무 귀엽게. 네. 그 키리키리가 네. 사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대사라기보다는 그 소리를 그쵸, 그쵸. 의성어죠, 그게. 끼리끼리 그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쇠랑 뭔가 이렇게 맞닿아서 어, 이렇게 맞물리는 소리 같은 거 그런 있잖아요. 의성어였던 것 그쵸, 같아.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의성어를 이렇게 막 끼리끼리, 끼리끼리 하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음, 그를 옥죄어오는. 음, 어, 그,
그런 모습이 참 저는 너무 귀여웠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귀여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야기적으로 좀 약간 지금 아사미에 대한 예찬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이 남성들이 어떤 카르텔이 있잖아요. 사실 이 아사미를 좀 대상화시키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내 오디션을 본 거니까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한 어떤 카르텔과 그리고 아사미의 과거에 이제 아사미를 이제 힘들게 했던 그 남성들 등등등 이런 그 남성 카르텔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 아사미의 복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통쾌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혀 과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이제 그 희망찬 이야기를 클라이드가 좋아하듯이 저는 영화에 좀 비규범적인 여자들이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비규범성을 갖춘 그런 여자들을 엄청 끌린단 말이죠. 네네. 아이러니하고 그걸 되게 관철시키는 그런 것들. 여성 캐릭터를 네, 좋아한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되게 욕망 어리게 느껴지고 뭔가 저한테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그 혈류가 돌아요. 제가 약간 수족냉증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약간 네. 그런 모습에서 어떤 공감이 많이 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없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둘 다인 거겠죠, 둘 다죠. 어쨌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 제가 수족냉증인데 혈류가 돌아서 수족냉증이 나아요. 땀을 흘리시더라고. 막 그때. 너무 재밌게 막 보는 거예요. 막 깔깔깔 웃으면서. 저의 이제 오락 영화. 23년도 최고의 오락 영화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사미가 사실 저는 되게 원하는 건 정말 단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 정말 목적성이 분명해요. 나만 사랑한다면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근데 아사미는 진짜 사랑이 강한 여자라고 느끼는 게 물론 영화상에서 극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지만 떠난다 하니까 자루에 담아서 납치를 하는 겨. 내가 키우는 겨. 너 못 떠나. 너 나만 사랑하기로 했잖아요. 나만 사랑하게 만들어 줄게요. 하면서 그가 내가 없이는 못 살게 막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도발적이고 저한테는 저 여자 되게 매력적이다. 저 캐릭터 좀 매력적이다. 왜냐면 보니가 사실 사랑 예찬론자이잖아요. 맞아요. 사랑만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사랑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미친 사람. 324. 324시여서. 네, 그쵸. 이런 이 캐릭터에 훨씬 이제 마음이 좀 갔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사랑에 뭔가 기대를 품었다가 그게 이제 좌절된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면 뭐 요렇게까지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좌절감을 이렇게 곱씹고 뭔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또 그 경우의 수 안에 무한대의 경우의 수 안에 나를 막 가둬놓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요거 조금 극적이지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요 감정이 이해가 되고. 이게 또 장르적인 진짜 재미도 있고. 그쵸. 뭔가 보지 못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도 되게 오래됐지만 맞아요. 지금에 와서도 결코 이제 뭔가 시의성이 있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있고 이 캐릭터가 되게 매력이 있고 여전히 있고 그쵸. 그래서 세련된 정말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퀀스는 아삼이 그 과거 묘사하는 시퀀스인데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아사미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추적하면서 이 여자의 과거를 이제 들여다보는 장면, 약간 환상처럼 환상인지 현실인지 그 모호한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목격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진짜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 현실일지 과거일지 아니면 상상일지. 그러니까 그 모호한 경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사실 영화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판타지적인 순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촬영 자체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확실히 그 필름으로 찍은 영화라 그 질감이 영화 질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영화 막 요런 현대 영화 안에서 뭔가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전 그 필름 영화들에 대한 좀 애정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그 토토 할아버지를 보고 커서 그런지 시네마 천국 토토 할아버지를 보고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질감이 주는 느낌이 또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색감 이런 것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사미의 아웃핏 이런 거 아사미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되게 자신을 발산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큰 털옷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이 여자의 욕망이나 어떤 이 여자의 어떤 캐릭터적인 지점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장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캐릭터가 되게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비규범적인 인물인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이 여자 캐릭터가 되게 발현된 어떤 행동들은 되게 거칠고 되게 잔혹하고 막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행동들인데 근데 그 행동들을 할 때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감정은 되게 좀 냉소적이다 그래야 되나? 그쵸. 되게 차갑고 되게 건조하고 그런 상반됨이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 또 그런 지점에서 또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감정, 그런 모습들을 뭔가 되게 수많은 어떤 남성 권력들에 의해서 많이 다치고 많이 그러니까 뭔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이 되게 능숙하게 이런 남성들이 뭔가 처단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되게 파급력이 있었다 그래야 되나? 저는 그 아사미의 그 냉소적임이 사실은 믿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사실은 그 남자의 어떤 너만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을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아서 믿지 않지만 그래도 믿어보는 거야. 근데 그 자기 부정이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계속되면 그러니까 저만 그런 건지 모르는데 자기 부정이 계속되면 좀 그게 더 큰 상처로 오지 않나요? 나중에?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도 그래 한번 믿어보자 라고 했을 때 난 이런 결심을 했는데 너가 날 저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의 뭔가 행동이 좀 배신감 이런 것도 있지만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묘한 어떤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사실 이런 여자 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좀 좋아하는 영화로 가져왔었고 사실 마지막 장면이 전 제일 싫긴 한데 어떤 장면이었죠?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뭐 이제 그 복수가 좌절되죠.
아, 맞다, 네, 맞다. 그 보수가 이제 어, 네, 좌절됐는데 뭐 이게 살인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극 중에서 예, 아사미가 그렇게 좀 아프게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그런 종말을 맞는 것이 맞나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너무 어, 어. 약간 그러니까 이 캐릭터한테 어떤 일말의 좀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음, 없었을까? 이런 어, 것들? 너무, 완전 파국, 파멸 이렇게 끝났던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욕망을 이제 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이제 자신의 욕망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가엽지 않나요? 난 좀 가여워. 가여운 것들. 이런 가여운 여자한테 좀 어떤 아주 작은 희망이나 빛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극 중에서 좀 그런 순간이라도 아주 잠깐 있었으면 어, 어. 좋았겠다. 뭐 결말이 그렇게 끝나도 그런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네. 가장 뭐 좋았던 장면이랑 아쉬웠던 장면을 꼽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 회상 시퀀스? 음. 좋았던 장면은 일단 그 아사미의 어떤 과거를 이제 좀 풀어내는 그 회상인지 뭐 상상인지 뭐 과거인지 어쨌든 오한 뭐 모호한 그 시퀀스가 좀 좋았던 것 같고 결말이 좀 결말이 아쉽다. 좀 아쉽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디션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니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로 이제 골라왔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로 가지고 왔어요. 좀 이 두 영화를 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얘기 좀 했네요 우리. 아니 근데 뭐 이 영화들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보이나? 아니 근데 어떻게 사람을 단번에 또 알아? 그치. 우리 근데 앞으로 느낌은 받으셨을 거야. 그 우리에 대한 느낌은 받으셨을 거야. 서로가 되게 다르다라는 거는 이미 좀 확실하신 것 같고 맞아. 미친 여자의 한 명이랑 희망찬 그러니까 어떤 힘은 든데 희망찬 걸 쫓는 남성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야 아마. 그치? 캐치가 되셨을 거야. 그래서 뭐 잘 부탁드리고요. 이거 저희 이제 또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막 저희 뭐 최근에 좀 뭐 개봉한 최근 아닌가? 서브스턴스랑 뭐 여성 영화들 이런 것도 좀 얘기해보고 뭐 저희 또 시리즈 뭐 저희 나눴었잖아요. 저희가 어떤 그 컨셉을 잡았냐면 저희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나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어떤 시간을 다루면 또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일과 관련된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뭐 유행했던 것들이라든지 그쵸. 관심을 받았던 어떤 작품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고전 작품이나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의 어떤 시의성 있는 이야기들 지금의 되게 화제거리들 이슈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혹은 현재 혹은 미래 뭐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안에서 어떤 소주제들 구별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눌 거고 준비된 것들도 많거든요. 뭐 저희 뭐 과거에 이제 과거 카테고리 안에 이제 뭐 손절설 이런 것도 흑역사설 뭐 이런 거. 네, 뭐 우정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그리고 저희가
왜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는지 어. 뭐 이런 것들 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이거 들으시고 이게 너무 실망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뭐 해명을 하게 되네 갑자기. 아무것도 한 게 아니 없어. 근데 우리 그렇게 가기로 했잖아. 왜 또 우리 그냥 자신감 있게. 그치 우리 자신감이지. 어. 그리고 우리도 사실 친해져야 돼. 이 기기와 이 근데 이게 청취자분들이나. 하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 아직까진 이런 게 처음이고 낯서니까 맞아.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저희도 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성장하는 과정 지켜봐 주세요. 저희 약간 컨셉이 성장캐 있거든요. 성장케 네, 되니까 그러니까 좀 한 번에 잘하겠어요. 네, 돌봐주시고 아껴주시고 가여워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잖아. 우리 사실 뭐 무풀보다 우리 악플 좋아해. 아 그래? 그런 까라 아니었나? 맞아. 우리 맞아. 우리 무풀보다 악플이다 뭐 이런 까라였잖아요. 사실. 맞아. 악플 달아주세요. 한 번 달아보세요. 한 번 달아봐 주세요. 어디 한번 달아봐? 근데 맞는 말 관심이 지금으로선 필요해. 지금 너무 필요하고 그러네요. 진짜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잘 얘기한 건지 모르겠네, 진짜. 일단 피드백을 주시겠지. 되든 안 되든. 조금 횡설수설하게 하긴 했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처음 치고 잘하지 않았어? 처음 치고 뭐 날것의 맛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래 원래 그니까 막 다 이렇게 기성품 같은 거는 대기업 거 듣지 우리 거 듣겠어? 원래 이런 약간 손맛 이런 게 있어야 돼. 엉성에도 정성이 좀 들어가고 어설퍼도 다정한 요런 핸드메이드 느낌이 그치. 사실 또 맛이가 있잖아. 요런 것도 참 맛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셔. 그럼. 핸드메이드 감성이야 우리는. 그지? 그쵸. 아무튼 이제 저희 많이 아껴주시고요. 네. 아껴주시기보다 좀 가여워해주세요.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베풀어 주시고. 네, 베풀어주세요. 저희가 그 사연 같은 것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메일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저희가 개설을 했어요. 주소가 이제 클라이드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뭐죠? 클라이드가 이거 썰 하나 풀어도 돼요? 무슨 썰이죠? 클라이드가 군대 있을 때 썰이 있어. 무슨 썰을 얘기하는 거야? 군대에 있을 때 저 잘 모르지만 군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군대에서 그 또래 상담병이라는 그 직급이 있다면서요. 근데 맞아요. 클라이드가 되게 유명했던 게 클라이드가 그 또래 상담병의 또래 상담병이었어요. 네네. 왜 되게 남 얘기처럼. 아니 갑자기 급발진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또래 상담병이 얼마나 상담을 잘하면 또래 상담병이 제가 최근에 사실 상담을 많이 안 해봐서 그 실력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얘기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우리 군대 그 내에서는 뭔가 그 또래 상담병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병사들의 어떤 고충이나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낯선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떤 트러블도 있고 마음의 어떤 짐들, 병들 그쵸. 이런 걸 좀 토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 어떤 취지에서 그런 직책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근데 제가 사실 너무 상담을 뭐 잘한다기보다 제 주위에 뭔가 이제 좀 잘 굿 리스너다. 굿 리스너였던 것 같아요, 얘가. 근데 너무 이게 들어주다 보니까 계속 나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진절머리가 좀 났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청취자의 고민은 하지만 청취자들의 고민은
얼마든지 질리고 싶다. 날 질리게 해줘. 날 어디 한번 질리게 해봐. 이런 느낌이랄까. 아니 근데 정말 진짜 네. 클라이드는 맞아. 진짜 군 리스너예요. 정말 진짜 군 사실 리스너고. 어떤 누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위안이 되잖아요. 아 근데 그것의 진리를 되게 일찍 깨달았겠다. 누군가 그쵸, 들어주는 그쵸. 것만으로.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고 쓰담쓰담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아니 엄청 쓰담쓰담도 해줘요? 진짜 싫다.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아, 마음을 다독여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참 뭘 원하는지 잘 근데 이게 알죠. 원래 같았으면 제가 또래 상담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 그 맞선님이 네. 원래 또래 상담병이셨어. 근데 그분이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서 짬이 차면서 나한테 이걸 물려주려고 했었어 처음에.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좀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어서 그치. 안 하겠다, 안 하고 싶다, 안 할 거다 했더니 다른 애를 줬어 그거를. 근데 걔가 상담 못 하고. 그래서 결국에 또래 상담병의 또래 상담병이 된 거지. 그렇게 되니까 그런 네. 근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또래 상담을 요청하는 병사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저지만 사실 본이도 되게 너무 잘 들어줘요. 너무 잘 얘기해주고. 저는 화내줘요. 왜 그러냐고. 몰입을 잘해주고. 화내요 저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본이 또한 되게 어떤 리스너로서 혹은 상담가로서의 어떤 이렇게 말씀해 그게 주시니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들어줄 수 있으니 그런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근데 어떤 사연을 보내면 되느냐? 그냥 막 보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떤 두서 없어도 되고 저희가 두서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떤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그 소개에 어떤 메일 주소도 있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서 뭐 DM이든지 뭐 메일이든지 그냥 편하게 요즘 이런 게 고민이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한번 들어달라. 구구절절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얼마나 보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안 보내주시면 뭐 저희는 계속 여기 있으니까 그냥 보내주실 때까지. 항상 항시 여기 있을 테니. 저희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예. 아무튼 그 인스타그램은 어디 있을까요? 그 메일 주소 밑에 같이 내가 적어두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뭐 편한 플랫폼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고. 자, 저희 이제 끝인사를 할까요? 근데 뭐 끝인사를 부터 어떻게 하나요? 내일 만나 이렇게 할까요? 내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내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끝인사도 한번. 그래도 내일 만나 받을까? 이렇게. 왜 옛날에 라디오스타에서 제발 이거. 그런 느낌 있잖아. 좋아. 아니 별로인가요? 아니 좋아요. 내일 만나. 그리고 지금까지 또 지금까지 보니하고 클라이드하고 내일 만나 하고 끝낼까요? 그래도 우리 내일 만나 이렇게. 네네네. 좋아요. 해볼까요? 지금까지 보니 클라이드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내일 만나. 내일 만나.